개념은 사실 볼 거 없지. 경우의 수는 문제 풀다가 유형별로 뭐 특별한 유형이 있거나 전형적인 풀이 방법이 있는 유형을 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면 그냥 하나하나 다 하는 거니까. 39페이지 기출문제에서 주사위 3개야 그냥 대충 때려 맞추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걸 볼까? 정사면체도 사실 주사위 느낌이긴 한데 1부터 4줄까? 첫 번째 문제 보자.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데, 하나하나 찾을 때 주의할 점은 내가 정말 빠짐없이 다 3개 맞는 건지 확신이 있어야지 끝나야지. 그걸 근데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빠짐없이 잘 다 센 건지 알려면 뭔가 이 기준이 꽤 세야 돼. 무작정 세면 빠뜨리는 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 뭔가 자기만의 기준으로 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크기 순서 지키면서 세면 빠뜨릴 일이 적어. 그래서 점점 작아지게 이렇게 셀 거야, 규칙대로. 그 다음에 배열은 나중에 고민할 거라서. 일단 우리가 어쨌든 3개를 더해서 4의 배수가 되는 걸 찾고 있으니까 가장 먼저 시작은 더해서 4인 경우부터 하면 되지 않아? 211이 시작이겠네. 더해서 딱 4 되는 거. 더 이상 없지? 211 안에서 우리가 숫자 줄여서 만들 수 있는 거 없잖아. 더해서 4 되는 건 끝났어. 더해서 4 되는 거는 끝난 거야. 그럼 더해서 8 되는 거. 우리 근데 1부터 4까지 숫자만 쓸 거야. 더해서 8 되는 거 맨 시작을 뭘로 잡아? 앞에서부터 제일 많이 잡아야 돼. 앞에 제일 큰 4. 그 다음으로 제일 큰 4를 할 수 없지. 그럼 0이 되니까. 그러면 3, 1이 시작이야. 더해서 8 되는 애들은.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내가 찾으라고 그랬어? 하나를 빼서 뒤로 준다 그랬잖아. 먼저 3에서 하나 빼면 되잖아. 그러면 4, 2, 2 만들 수 있지. 그 다음 이제 못 빼니까 맨 앞에 있는 4를 빼야 돼. 4에서 하나 줄여 3이 됐어. 그 3을 뒤에 바로 주면 3, 3, 2가 만들어지잖아. 더 이상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 없지? 결국 더해서 8 되는 건 이거 3개가 전부야. 배치는 나중에 고민하고. 일단 조합만. 더해서 4 되는 조합, 더해서 8 되는 조합. 더해서 12 되는 조합은 다 4일 때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생각할 거 없지. 이게 끝이겠네. 3개 종류. 크게 보면은. 근데 이제 아직 안 끝난 거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얘를 211 경우를 세야지. 이 경우는 몇 개겠어? 2개. 아, 3개. 3개지? 211, 121, 112 어느 주사위가 2냐에 따라서 431은 몇 개겠어? 431은 6개. 왜 6개야? 4, 4, 3팩이라서. 1, 그냥 431을 내가 일렬로 배열한 순서대로 1번 주사위 숫자, 2번 주사위 숫자, 3번 주사위 숫자로 여기면 되니까 3팩인 거야. 그래서 다 다른 거는 그냥 팩토리얼로 일렬 배열하면 되지. 근데 422는 그게 안 되겠네. 422는 그럼 몇 개겠어? 얘는
3개. 아까 2, 1과 똑같이 경우의 수 셀 때는 두 개가 똑같고 하나가 다른 숫자면 그 다른 숫자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총 3종류밖에 없잖아. 직접 세도 4, 2, 2, 4, 2, 2, 2, 4 이렇게 3개밖에 없잖아. 3, 3, 2도 몇 개겠어? 얘도 3개지? 두 개가 같은 숫자, 하나만 다른 숫자니까 3개잖아. 배열하는 방법이. 4, 4, 4는 셋 다 같은 숫자니까 얘는 그냥 경우의 수 1이잖아. 한 개. 그래서 이렇게 세면은 우리가 빠짐없이 잘 셀 수 있다는 확신이 잘 들 수 있어. 그러려면 기준이 필요해. 뭔가 그냥 무작위로 세면은 뭐 어떻게든 빠뜨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크기 순서 저런 거 지키는 게 좋아. 우리가 뭔가 조합을 찾을 때 더해서 얼마 되고 뭐 이런 조합을 찾을 때는 크기 순서 지켜가면서 조합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배열이 필요하면 배열을 하는 건 나중에 고민하고. 이렇게 가야지. 밑에 문제도 비슷하니까 이제 주사위 1부터 6까지니까 그건 알아서 잘 해보면 되고. 다음 페이지에 또 기출문제 2문제 있네. 네, 저 집합은 빼야지. 현재 누가 한 거야? 108번만 보자. 우리 109번은 할 수 없지. 집합이니까. 저거는 공수 2니까. 옛날에는 이제 다 알지? 지금이랑 그 진도 순서가 달라서. 그래서 옛날에는 있었던 거.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 문제라서 옛날에 108번만 얼른 하고.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부터 숙제하다가 편집이 이게 좀 못 불러진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저렇게 집합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함수의 개수 같은 거, 함수 내용이 나오는 거 다 빼. 시험 범위 우리가 못 푸는 거니까. 집합, 함수. 또 빠져야 될 만한 게 뭐지? 좌표 평면의 그 직선 원 같은 것도 빼야 되겠네. 숙제하다가 그거 관련된 문제 나오면 그냥 다 하지 말고 공수 2 내용인 거는 다시 넣고. 108번 별거 아니지. 108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거야. 108번은 우리 항의 개수라는 게 세는 방법은 사실 뭐 알고 있으면 너무 쉬운데,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세는 거야? 항의 개수 세는 방법이 왜 그거야? 이렇게 저렇게 내가 뭘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뭘 선택하는 거지 않아? 내가 뭘 선택하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일반적인 그냥 전체 항의 개수 셀 때 우리 방법은 다 알고 있잖아. 3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하잖아.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아무 숫자는 쓰지 말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계속 생각하면서 3이 뭔데? 2가 뭔데? 3이 뭔데? 왜? 이게 뭔데 이렇게 쓴 거야? 그걸 알고 가야지. 기계적으로 막 하지 말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한 거야? 항의 개수를. 첫 번째 괄호 안에 셋 중에 하나의 항을 선택하는 거야. 결국에 각각의 괄호 안에 있는 항을 내가 하나씩 선택을 해서 선택한 애들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게 전개한 항이 나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 323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야. 그치? 그걸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계적으로 그냥 323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108번 문제는 조건이 더 걸려 있어. A를 포함한 항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를 포함한 항의 개수니까 내가 첫 번째 괄호에서는 A만 선택하는 거니까 경우의 수 1인 거잖아. 나머지는 그냥 2랑 3이니까 6이지. 그래서 A가 들어있는 항이 6개. 그 다음에 X를 포함하지 않는 항은 첫 번째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 3, 두 번째에서 2, 세 번째는 X 빼고 선택이니까 2. 그래서 12인 거 알고 가야겠지? 그냥 기계적으로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쉬운 문제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좀 더 복잡하고 여러 번 꽈진 문제는 내가 원리를,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그걸 적용해서 더 어려운 문제를 할 거 아니야. 그치? 항상 기계적으로 풀지 마, 문제를. 진짜 그건 줄 알았어요. 뭐 문제를? 분명 없었어가지고. 아니 그니까
왜 323인 건 알고 있었잖아. 근데 왜 323인지. 왜? 왜 3이고 왜 2고 3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분별법칙은 잘못 넣었어. 이거는 알고 있었잖아, 방법을. 네. 어.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어. 저게 의미하는 게 뭔지 모르고 있었다, 그냥. 잘못. 네. 또 아니. 버릇이라고. 아니 선생님 제가 말한 거는 의식하는 게 더 좋아요. 말해. 그런 게 잘 들려서. 시시거리는 게 어떻게 안 들려. 문제도 얼른 하면 되고, 사실 경우에는 우리 쉬운 건 금방 걸리지 한 문제에 뭐 1분도 안 걸리고, 그래서 숙제 양이 많을 거야. 다음 42페이지에 있는 유형에서는 115는 우리 빼야겠네. 좌표평면 공식표 내용이잖아. 원의 방정식 직선. 115번은 빼고, 둘 다 비슷한 밑에 걸 볼까? 114번을 그래도 왠지 삼각형 세변 뭐 이런 거 고등식 병정 114번 해보자. 왜 썼어? 썼어? 아까 문제를 안 풀었어야 되는데 이 문제 더 못했을 텐데. 아쉽네. 네? 아닌가? 저긴 대놓고 그냥 부등식이니까 잘 했을까? 만약에 저 A, B, C 부등호 조건이 없었어도 문제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되겠지? 조합 먼저 찾고 그 다음 배열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배열할 필요 없지. 크기 정해져 있어서. 숫자를 얼른 다들 찾아야 될 텐데, 이런 거에서 우리가 빨리 풀어서 시간을 확보해야 돼.
잊지 않고 있네. 삼각형의 원칙. 제일 길이 긴 게 나머지 둘의 합보다는 작아야 하니까. 그래서 A 시작하는 숫자를 얼마부터 잡으면 되겠어? A를 24의 절반부터 잡으면 되지. A를 12 직접 A를 12 미친 11부터 시작해야 되겠네. 그치? A가 11이 제일 크지. 제일 큰 게 가능한 게. 왜냐면 A가 12가 돼버리면 B 더하기 C랑 A랑 완전히 같잖아. 같으면 안 되니까. A가 더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A는 무조건 11부터 시작이야. 라는 거 먼저 찾아내서 쓸데없는 시간을 줄이고. 그럼 11부터 이제 아까 하던 거 계속 하면 되지 않아? 아까 하던 거 뭐 하면 돼? 제일 크기 순서로 되면서 우리가 제일 크게 시작하면 되잖아. 11 다음에 큰 게 11, 2가 시작이겠네. 나 이거 어떻게 하면 돼? 11을 계속 줄여. 근데 얘는 차라리 A를 11로 고정해놓고 나머지 경우를 그냥 세는 게 빠를 것 같은데 11, 2, 그 다음에 13. 근데 이거 다 쓰고 있을 거야? 다 쓰지 말고 마지막이 뭐겠어? 더해서 13인데 크기 순서 역전이 안 되려면 7, 6이 마지막 아니야? 다 안 쓰지 말고. 그럼 몇 개? 얼른 해야지. 몇 개야? 11부터 7 혹은 2에서 6까지니까 몇 개? 2에서 6까지니까 빼서 하나 더해서 5개잖아. 얼른 가야지. A가 11이면 5개. 그 다음 A가 하나 줄여서 A가 10이야. 그러면 나머지 B 더하기 C가 14인 상황이잖아. 근데 10부터겠지. 그럼 10이랑 4부터겠네. 부터 마지막이 얼마까지야? 7, 7까지겠네? 그럼 몇 개겠어? 4에서 7까지니까 빼서 1 더해서 4개. 이렇게 얼른 세야지. 그리고 얘네들은 다 가능하지 않아. 일단 제일 길이 긴 A가 나머지 합보다 작은 게 맞잖아. 그럼 무조건 삼각형이 다 되지. 제거할 거 없이. 이렇게 얼른 세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 난이도 문제는. 그래서 마지막에 A가 얼마일 때까지 세는 걸까? 다 같을 때가 마지막 아니야? A가 이렇게 11, 19 막 하다가 A가 B가 C가 다 6일 때? 아니 8일 때? 아니 얼마 없네. 그냥 다 쓰자고. A가 9일 때하고 8일 때가 끝이잖아. A가 9일 때하고 A가 8이면은 무조건 8, 8, 8밖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A가 9일 때는 둘의 합이 15잖아. 그럼 9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9, 6부터네. 9, 6부터 두 개밖에 없어? 다 끝났네. 8, 7, 2개. 5, 4, 2, 1. 이거 세는데 다들 오래 걸리면 어떡해. 근데 일단 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빨리 세지겠지. 그냥 무턱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이것저것 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금방 지나가. 우리 시험 때는 그럴 시간이 없을 거야. 나머지도 잘 세면 되고. 다음 44페이지 드디어 색칠하는 문제. 쉬운 건 너무 쉬운데 어려운 건 또 너무 어렵지. 저 중에 뭐 해볼까? 세 번 마지막 건 왜 그림이 이상하게 생겼어? 그냥 이상하니까 저 그림이나 해볼까? 마지막 거 122번. 오는 길에 일단 휴지 좀만 끊어줘. 여기다 닦을 게 있어서. 다섯 개 중에서 네 개 색깔을 다섯 개 중에 네 개를 선택하고 선택한 걸 모두 사용.
이 문제는 좀 특별한 상황이네. 우리 보통은 120, 그 왼쪽 첫 번째 120번처럼 색깔을 모두 다 사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거야. 그냥 우리 아무 숫자나 뭐 5, 4, 3 이렇게 쓸 때. 근데 우리 풀어야 되는 저 122번은 네 가지 색, 일단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한 색을 모두 사용하래. 모두 사용한다가 또 핵심이겠네. 그래서 나머지 문제보다 제일 특별하고 이상하지. 우리가 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모두 사용한다. 일단 어떻게 할까? 앞에는 뭐 볼 것도 없이 일단 OC 사지. 5개의 색깔 중에 4개의 색깔을 먼저 선택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색을 칠할까를. 그래서 OC4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색칠하는 개수를 잘 세야지. 모두 사용하면서 색칠해야 돼. 일단 영역에 이름 붙여야 되지 않을까? 이왕이면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순서대로 A, B, C, D 이름 붙일까? 인접한 게 그림도 어디서 가져온 그림이었을까? 얘가 3개 인접하고 얘 또 3개, 얘네 둘은 3개씩 인접했네. 얘는 2개고 얘는 2개고 하나니까 얘네들이 많네. 그럼 이거 A라고 그럴까? 이거 B 인접한 거 둘 다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C, D, E 이렇게 칠할까 순서를? 이 순서로 한번 칠하고 싶어. A, B, C, D, E 저 순서로 색칠 칠해볼 거야. 그럼 먼저 A에다가 칠했어. A를 칠하는 경우의 수 4겠지. 이제 색깔 4개 중에 내가 칠해야 되잖아. 이거 색을 다 사용해야 돼. 포인트는 4개 선택했어. 그렇게 A를 칠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B를 칠할 거야. B는 칠했던 A랑 다른 색깔 칠해야 돼. 경우의 수 일단 3일 거야. 그렇게 B를 칠했다고 쳐. 현재 내가 색깔 2색깔을 썼네. 이거 인지하면서 가보자. 색깔 2색깔을 현재 사용했어. 그 다음 C는 어때? C는 A랑 다른 색, B랑 다른 색이 있고 A, B는 이미 다른 색깔이니까 색깔 2개 피해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경우의 수 2야. 그러면 일단 색깔을 3개나 썼어. 이제 한 색만 더 쓰면 돼. 그 다음에 이제 D를 칠할 거야. D를 칠할 때는 B만 인접하지 일단. B만 인접하니까 피해야 될 색이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3이야. 이때부터 문제지. 색깔, 이제 남은 색깔 다 써야 되는데 안 쓸 수도 있잖아. 일단 그 나중에 고민하고. 마지막 2는 어때? 2는 A 칠했고 D 칠했는데 얘네들이 같은 색인지 다른 색인지가 모르겠네.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지.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내가 D를 칠할 때부터 다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D를 칠할 때부터 어떻게 고민할까? 많이 하던 거잖아. D를 칠할 때부터 먼저 첫 번째는 A랑 D랑 같을 때, 두 번째는 A랑 D랑 다를 때 하면서도 색깔을 모두 다 써야 된다는 거 계속 체크를 해야 돼 우리. 현재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색깔을 3가지 색을 이미 쓴 상황이야. 한 가지 색만 추가로 마저 사용하면 돼 이제. A, D가 같을 때 그러면 일단 D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A랑 같은 색깔 쓸 거니까 경우의 수 그냥 1이지. 그때 E는 어때? E는 색깔을 하나만 피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니지 이제. 그 뭐야? 무조건 1일 거야. 왜 1이야 E는? 지금까지 안 쓴 색깔 그 색깔 무조건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경우의 수 1이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색깔을 다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1인 거야.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계속 생각하면서 가야지 경우의 수는. 두 번째는 A랑 D랑 다를 때 해보고 싶어. A랑 D랑 다를 때는 어때? D를 칠할 때 B랑 다른 색깔 해야 되고 A랑 다른 색깔 해야 되고 얘네 둘이 이제 다른 색이 된 거인 거지. 그러면 색깔 2개를 피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경우의 수가 일반적이면 2였을 거야. 근데 이때 문제는 뭐야? 이때 문제는 A, B, C 중에서 썼던 3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썼을 수도 있고 다른 색을 썼을 수도 있네. 이제 더 귀찮아졌지. 그럼 우리가 뭐 해볼까? 이런 거 항상 예시 들어보는 게 좋아. 예를 들어서 A를 칠할 때 내가 1번 색을 사용했어. B를 칠할 때 2번 색을 사용했어. C를 칠할 때 예를 들어 3번 색을 사용했어. 까지 온 거야. 내가 이제 4번 색깔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A랑 D랑 다른 색인데 그 경우에 D를 칠할 거야. 그러면 A랑 다른 색, B랑 다른 색이라서 내가 선택의 경우는 2개일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이 상황이었다면 1번 색깔 쓰면 안 되고 2번 색깔 쓰면 안 되니까 3번 색 아니면 4번 색이라서 선택의 경우를 내가 2라고 잡았어. 그 중에
3번 색을 쓸 때, 4번 색을 쓸 때를 내가 또 나눠버리면 되지. 여기서. 예시 든 걸로 생각하면. 예시 안 든 상태에서 내가 또 케이스 나눠서 쓰기도 싫잖아. 첫 번째, 지금까지 썼던 색 썼을 때, 두 번째, 지금 안 썼던 색 썼을 때라고 내가 말로 쓰면 또 헷갈리잖아. 네. 그러니까 예시 안에서 내가 케이스 나눈 거야. 네. 그럼 이 경우 때는 어때? 이 경우 때는 마지막 1을 칠하는 경우의 수가 어때야 돼? 1을 칠하는 경우의 수가 1이잖아. 안 썼던 색깔 무조건 4번 색 써야 되니까. 이때는 뭐야? 이때는 색깔은 자유롭게 해도 돼. 근데 이제 피해야 될 색깔은 A랑 B랑 다른 색이니까 색깔 두 종류의 색깔을 피해야 되잖아. 그럼 2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A 색깔 두 개 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두 개 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택의 경우는 2인 거지. 2. 네. 결국 A랑 B랑 다른 경우는 경우의 수가 몇 개 발생해? 경우의 수가 3개 발생하잖아. 네. 내가 편의상 예시를 든 거야. 이거 말로 쓰자면은 이 안에서 1번 경우는 내가 D를 칠할 때 썼던 색을 칠하는 경우가 1. 그 다음 썼던 색을 칠하는 경우가 1 곱하기 1이었던 거야. 네.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내가 안 썼던 색을 썼던 경우도 1 곱하기 2였던 거야. D를 칠하는 게 경우의 수 1, 이렇게.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시 안에서 내가 또 나누면 되지. 그럼 얘가 3, 얘가 1, 두 개 더해서 4랑 얘랑 곱해서 답이 나와야지. 어려워지면 이렇게 거지같이 어려워지는 거야. 게다가 우리 색깔을 모두 사용한다라는 더 특별한 지금까지 안 풀어본 조건이 있지. 이게 너무도 하기가 어려워. 나 이렇게 못 해먹겠어. 그러면 차라리 수용도를 그려. 일일이 세. 일일이 셀 때 뭘 일일이 세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부터 일일이 세라는 거야. 이거를. 이거 일일이 세는 게 낫지 않아? 차라리 이렇게 나눠서 생각이 바로바로 안 되고 실수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일일이라도 세버려. 예시 들면 되잖아. 내가 5가지 중에 4개 뽑은 것 5는 나중에 곱할 거고 내가 색깔 4개를 칠할 거니까 내 색깔 4개를 내가 1번 색, 2번 색, 3번 색, 4번 색으로 잡고 내가 A, B, C, D 수용도 그린다고 치고 내가 A에다가 1번 색 칠했어. 그때 B에다가 뭐 칠할 거야? A랑 B랑 다른 색깔 해야 되니까 B는 2번, 3번, 4번만 칠할 수 있다. 이렇게 수용도를 차라리 해버려. 케이스 나눠서 하는 게 안 되겠으면 시험 때는 평상시에는 이거 연습할 필요 없지 따로. 평상시에는 어떻게든 이렇게 고민하고 나중에 실전에서는 정 안 되겠으면 수용도라도 그려서 풀면 돼. 이거는 왜 그러는 거야? A가 1일 때 한 번만 하고 곱하기 4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해봤자 이 수용도 안에서 한 10개, 20개밖에 안 나올 거니까 차라리 이제 수용도라도 시험 때는 그리면 되고. 색칠하는 게 어려운 건 정말 어려워. 독하지. 이제 마지막 수용도, 정말 수용도를 쓰는 문제가 또 나오고 정육면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이제 애매해서 47페이지 함수의 개수 우리 할 필요 없지. 할 수 없는 거니까 47페이지는 다 하지 말고 그 뒤에 우리 일단 50페이지 경우의 수 144번까지가 숙제인데 이 중에 우리 없애는 문제 한 10문제 정도는 10문제까지 아닌가? 한 6문제 없앴다 치고 같이 푼 게 10문제는 되니까 우리 숙제가 엄청 많진 않아. 우리 숙제가 어디부터 했어? 아까 60번 정도였는데 60번부터였으니까 85문제 중에 없애는 문제 뭐 5개라고 쳐도 80개 중에 우리 지금 10몇 개는 했으니까 60몇 개 숙제야.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지. 또 경우의 수는 어려운 건 어렵지만 쉬운 거는